자, 이왕 법적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황혼 재혼 문제 때문에 자녀랑 갈등을 빚어서 법정으로 간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결국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상속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될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상속 가지고 싸우는 예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재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당신애 있고 내 있고 우리 애 지금은 애지만 법률상으로 보면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재산, 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나도 내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자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럼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보라 씨가 원래 아들이 셋 있으셨고 지금 남편은 딸 둘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상속은 피를 타고만 갑니다. 피를 타고만. 그런데 배우자끼리는 피가 안 섞였지만 법률상 상속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는 거고요. 금보라 씨와 지금 현 남편의 아이들은 피가 안 섞였잖아요. 이건 인척이 됩니다. 인척. 법률상으로 친족이긴 한데 친족에는 혈족과 배우자, 인척 이 세 개가 있는데요. 배우자와 혈족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만 피가 통하기 때문에 근데 인척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보라 씨와 지금 남편의 아이들은 인척이고 또 지금 남편과 금보라 씨의 아이들은 인척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도 배우자, 내 남편 아이들한테 줄 수도 없고 내 남편도 내 아들한테 줄 수 없다는 자기가 얘기예요. 줄 수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우리끼리 쓰고 죽는 게 제일 깨끗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금보라 씨가 먼저 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재산은 금보라 씨의 남편과 세 아들이 비율은 남편이 1.5, 아들이 111. 그러니까 남편은 4.5분의 1.5를 갖는, 3분의 1을 갖는 거고 자녀들은 4.5분의 1씩 갖는 거예요. 그냥 썩버리고 죽는 게 제일 깨끗하네요. 꼭 그렇지는 않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금보라 씨가 따님 두 분한테 일정 금액을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잖아요. 상속이 안 돼요. 증여가 돼요. 아니,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돼요. 증여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원래 이제 법정 상속자들 있잖아요. 배우자와 아들 셋. 이 사람들의 법정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침해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친족에서. 그렇죠.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뭐 어떤 관계예요? 인척 관계. 여기 그 관계는 인척도 아니에요. 애들끼리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서먹서먹한 관계더라고. 동거하는 관계죠. 같이 살게 되는 근데 동거하는 이게 일본에서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끼리 결혼이 가능합니까? 법률상으로 가능하죠.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관계니까. 이게 법이란 거하고 엄청 달라요. 그러네요.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법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거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황혼에 동거를 했거나 황혼에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친아버지가 이제 두 분이 함께 사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새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자식들의 법적인 부양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거 예민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들이 날 부양해 줄 거냐 이거지. 내 남편이 없으면. 부양 의무는 혈족과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 있습니다. 혈족과 같이 사는 가족. 인척이잖아요, 인척. 인척은 언제 종결이 되냐면 남편이 또는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인척 관계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혼을 해야 종결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법적으로 아닌 남이 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며느리인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그 시아버지에 대한 며느리냐? 며느리예요. 네,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남편 상속분을 대신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인척관계가 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며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척도 친족이라고 얘기했죠. 같이 사는 친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왜냐하면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걔네들이 싫다고 거부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부양 청구를 할 수 있죠. 잘 들었지, 딸아. 잘해라. 그런데 금보라 씨는 못해요. 왜냐하면 부양을 청구하려면 자기가 혼자 먹고 살기가 어려워야 돼요. 자기가 수입이 충분하고 그런 경우에도 부양해라라고 하면 좀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딸들보다 많이 버시잖아요. 저분들 두 분도 황혼 재혼을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저분들이 살다가 헤어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주거나 이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권리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 사례자분들은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 혼인할 의사로 일정 기간 이상 같이 동거를 하면 그게 사실혼 관계가 되는데요. 상속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피셨어요? 그러면 이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재산이 불어났다 그러면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헤어지는 마당에 그런 것도 할 수 저분 있어요. 두 분이 따로따로 자기 내 재산, 네 재산 가지고 계신 건데 네. 그런데도 나중에 이혼한다면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상대방이 원하면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서 우린 갈라놓을 생각 없었어. 그럼 다른 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호적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그 호적이 재혼한 남편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은 남남으로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재혼을 했어요. 네. 그럼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이시죠? 예. 내가 낳은 아이는 내 피를 물려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재혼을 한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재산을 남기고 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은 내가 남겨놓고 온 내 자녀, 내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녀와 지금 내 배우자 간에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그러니까 중요하고 피가 가장 그렇죠. 상속은 피를 타고 갑니다. 피를 타고 간다. 야, 그렇게 이해하니까 완전 쉽네요. 쉽네. 어르신들의 재혼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아마 황혼, 재혼 커플을 아마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유진 커플 매니저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혼을 맛있게 설명하는 홍유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황혼 이혼만큼 이제 황혼 재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황혼 재혼하는 커플이 좀 많아지고 있나요? 황혼 재혼을 보면 상담하는 건수가 과거에는 10명이라면 2명, 3명 정도가 상담을 하면 지금은 5, 6명 정도가 상담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재혼하겠다고 오시는 황혼 커플 중에서 네. 가장 최고령은 어느 정도 나요? 예전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시면 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요새는 지하철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9세까지 하니까 1호선부터 9호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는 몇 호선에 몇 칸에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이대가 확 올라갔는데요. 제가 만난 최고령자 남성분은 84세, 여성분은 75세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빨리 올 걸 하는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재혼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혼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그 일반 재혼이 있고 황혼 재혼이 있는데요. 일반 재혼은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황혼 재혼은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고령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저출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졌지만 사람의 최치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처럼 바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최치를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재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은요, 네. 조건 같은 거 좀 막 봅니다. 네. 뭐 학벌이네, 뭐 네. 경제력이네, 이런 걸 보는데요. 네. 황혼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떤 건가요? 그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경제력인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경제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건강. 그분이 건강하시냐, 아픈 데는 없느냐, 뭐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냐, 기여도하고 취미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안 따져요? 외모 따지죠.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여성 외모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지니까. 재혼을 결심을 했어요. 네. 이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부모님하고 100살까지 같이 살 수 없다면 재혼을 권장해야 됩니다.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는 짝이에요. 같이 있으면 10배 이상은 즐겁거든요. 재혼이라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짝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홍유진 씨를 보니까 되게 사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혜련 씨도 나중에 꼭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짝을. 황혼 재혼의
재혼에 필요한 요소들이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 정말 젊은 사람들의 리스트에 꼽지 않는 게 건강이었어요. 건강. 맞아요. 정말 황혼 재혼을 위해서 그 황혼기에 계신 분들은 건강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이상일 노인 질환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의 황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년에 홀로 계시다 보면 노인성 질환 이런 위험에도 좀 더 노출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커가지고 남자들이 속칭 얘기해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변해서 영양실조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고독사까지도 이렇게 연장에 대해서 이어지나요? 고독사의 경우는 이제 굶어 죽는 거죠.